박근혜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표를 맡던 2005년도에 노무현 참여정부가 담뱃값과 소주값을 소폭 인상하겠다고 하자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소주와 담배는 서민이 애용하는 것 아닌가, 국민이 절망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때보다 지금 대한민국은 더 절망하고 있습니다. 담배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 서민 증세 공포로 서민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민 증세를 위해서 대통령은 단독 국회라도 강행하겠다고 한 것인지 되묻겠습니다. 가장 손쉬운 세수 확대 방안인 서민 증세 정책 철회돼야 합니다. 재벌 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한 부자 감세, 이거부터 철회할 것을 먼저 촉구를 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의장의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의사 일정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국회의장은 독단적인 의사 일정을 철회하고 여야 합의에 의한 의사 일정을 논의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쌓여있는 대기업의 사내 유보금이 투자가 아닌 투기에 쓰이고 있습니다. 마지막 남은 서울 강남의 노른자이 땅, 삼성동 한전 부지 매각 입찰, 감정가가 3조 3천억 원 정도로 추정되는데, 이 삼성과 현대 두 재벌 기업이 가세를 함으로써 10조 원가량의 투기 땅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사내 유보금은 158조, 현대차의 사내 유보금은 114조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의 현 주소를 그대로 보여주는 한 사례입니다.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서 벌어들인 돈이 투자가 되지 않고 막대한 규모의 사내 유보금으로 쌓여 있다가 정부의 특혜성 땅 투기 자금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사내 유보금 과세를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김무성 대표의 과세 반대는 새누리당이 대다수의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부자와 대기업만을 위한 정당임을 자인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우영근 정책위원장께서 정부 예산안에 대한 총괄 평가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박근혜 정부는 올해 대비 5.7% 증가한 376조 원 규모의 2015년도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올해 추경 편성을 하지 않는 대신에 내년도 예산안을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하겠다고 누누이 밝혀왔습니다. 그러나 총지출 5.7% 증가율은 그에 비하면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예산 증가분 20조 원 중에서 약 15조 원 이상이 법적으로 의무 지출 증가분에 불과한 것이다. 정부가 중점을 두었다고 하는 경제 활성화 또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지출 증가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내년도 예산안은 한마디로 아주 무책임한 예산 편성이다. 박근혜 정부가 부자 감세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재정 파탄은 불보듯이 뻔하고 그 부담은 다음 정권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의 세수 실적을 볼 때 올해에도 10조 원 내외의 세수 결손이 불가피하고 2012년부터 3년 연속 세수 결손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명박 정부 그리고 박근혜 정부 새누리당 정권 내내 만성적인 적자 재정 운용으로 국가 채무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은 시대 역행적인 대대적인 부자 감세로 인해서 촉발되는 것이다. 2014년도 18년 국가 재정 운영 계획을 보면은 박근혜 정부는 임기 말 균형 재정 달성도 포기했다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부자 감세를 단행하고 4대강 사업을 밀어붙인 이명박 정부도 임기 말에는 균형재정 달성을 목표로 한 바가 있습니다. 부자 감세 철회만이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고 재정 지출 확대를 위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데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부자 감세 철회 대신에 담배세 인상, 그리고 인두세인, 주민세 100% 인상, 국민 대다수가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세를 3년간 100% 인상하는 등 서민증세로 부족한 세입을 충당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부자 감세 철회 없는 서민증세는 반대다. 이 복지 수요가 늘어난 만큼 세입 확대 증세가 불가피합니다만은 이 증세에도 순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부자들 감세를 처리한 다음에 그래도 부족하다면 국민들에게 호소를 해야 될 것입니다. 서민 증세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지금은 이 부자 감세는 그대로 내둔 채로 서민들의 고혈을 빨아내는 서민 증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교묘하게 건강을 위한 것이다. 담배세 증세 인상만 하더라도 실제로 정부 측에는 2,000원을 인상하면 34% 정도가 담배 소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해서 2조 8천억 원이라고 하지만 국회 예산정책처나 다른 시민단체의 통계를 보면은 2,000원 인상하더라도 담배 소비가 20% 정도에 불과할 것이다. 그럼 5조 원 정도의 세수가 늘어날 것이다. 라는 예상도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정말 솔직하게 국민들에게 진실을 밝히고 또 이 부자 감세 철회를 한 다음에 서민 증세를 검토해 보는 것이 진정으로 서민을 위하고 국민을 위하는 정부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이러한 세제 정상화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위해서 논의기구를 함께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일방적인 세제 개편, 국민 누구도 원하지 않는 것이다. 이 점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밝혀두는 바입니다. 네, 이어서 배포해드린 박근혜 정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우리 당의 평가 보도 자료를 백재현 정책위 수석 부의장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예. 다음 주 화요일이면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됩니다. 지금까지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숫자가 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전지만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아주 그가 10여 페이지 되는 우리가 준 자료를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분석해 우리 당 입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보도자료를 중심으로서 설명드려 할 테니까요.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래 차경환 부총리께서는 한 10% 정도 확장적 재정 운영을 하겠다 해서 작년 예산보다 10% 정도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은 5.7% 약 20조 2천억을 증액한 금년도 예산, 내년도 예산이 316조 원을 규모의 2015년 예산안을 편성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총 지출금은 5.7% 증가율을 가져온 것이죠. 우리 당에서 볼 때는 재정 확장을 해야 하는 측면에서 지금의 내수 경기를 살리는 측면에서 5.7%는 좀 더 부족하다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미흡한 수준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20조 2천억이 늘어나는데요. 거기에 법적 의무 비율이 15조가 늘어납니다. 실질적으로 경제 활성화라든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불과 5조 한 2천억 정도밖에 쓸 수 있는 여유돈밖에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좀 15조가 의무적 경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확장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필요한 세입 대책인 박근혜 정부는 2013년 세제 개편안이 따라서 세수가 대폭 늘어야 되는데 5조가 될 때 불과 세제 개편안을 보면은 지난 8월달에 발표한 자료를 근거로 해보면 5,680억 원에 불과하고 며칠 전에 담배 소비에서 한 1조 정도로 개별 소비에서 늘어난 것을 그 후에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예시 당초 박근혜 정부는 예산을 확정적으로 편성할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으면서 5.7%의 증가율은 재원 대책 없이 예산을 확정적으로 편성하겠다던 박근혜 정부 한계를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은 세입 여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경제 활성화 재고를
재고를 위해 확장적으로 편성하고 경제 활성화, 안전사회 구현, 서민생 안전에 중점을 두겠다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산을 좀 더 들여다보면은 재정 파탄에는 무책임 예산이요, 부자 감세 철회 대신 서민 증세를 택한 반서민 예산이요, 복지 이기를에 대한 지방에 대한 무대책 예산이다. 지방 재정에 대한 무대책 예산이다. 이렇게 우리 당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재정 파트는 무책임 예산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2012년도에 이미 2조 8천억에 대한 결손이 가져왔고 2013년에도 8조 5천억의 세수 결손, 금년도에도 약 10조에 가까운 돈이 세수 결손이 날 걸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3년 연속 세입 결손을 가져오는 초유 사태를 맞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국세 수입액은 98조 4천억으로서 전년 동기 대비 1조 2천억의 증가에 그쳤으며 더욱이 세수 준도율은 8조 5천억 세수 결손을 초래된 지난해 동기보다도 2.7%가 낮은 45.5%가 지난 상반기의 진척률입니다. 올해도 어쨌든 10조에 가까운 세수 결손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015년 예산안에 적자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겠죠. 세금을 거치지 않다 보니까 빚을 내서 나라 삶을 꾸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년도 일반에게 보전 세입 적자 부채 발행률이 약 33조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정 수지도 33조 6천억 적자로 올해 25조 5천억에 비해서 무려 8조 1천억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국가 채무도 570조 1천억에서 43조 1천억이 증가한 570조가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보다는 약 43조 정도가 늘어날 걸로 보여지고요. 새누리당 정권이 잡은 이후 만성적인 재정 적자로 국가 채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2007년 말 우리 그러게 참여정부 끝인 299조 2천억이 2014년에 527조가 되고 내년 연말에는 570조가 될 걸로 추정해서 무려 76.1%가 늘어난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원인을 들여다보면은 참여정부 때 우리 조세 부담률이 22% 가까이 갔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조세 부담률이 19% 떨어지면서 1% 떨어져 약 13조 정도의 세수 결손을 가져오는데요. 지난 5년 동안의 재정 적자가 났던 금액과 부자 감세로 줄었던 100조와 비슷한 숫자가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일반에게 적자 보전분 2007년에 55조 6천억에서 2014년은 200조 9천억으로 3.6배나 증가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정권은 부자 감세로 인한 감세 규모 100조 원과 비슷한 숫자가 되는 것이죠. 박근혜 정부 임기 말 균형 재정도 포기한 상태다. 지난번 MB정부는 2014년도에는 균형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공연분양이 이미 증명이 됐고요. 지금 박근혜 정부도 2017년도 말까지는 균형 재정을 하겠다고 하지만 그것도 공연물에 불과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국가 재정 운영과 계획과 관련해서는 우리 윤호중 우리 경조위원장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것 같아서 생각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당 입장은 정확합니다. 박근혜 정부는 부자감세 철회 대신 서민 증세로 그것도 담배세 인상이란 꼼수까지 동원해서 부족한 세입을 충당하려고 했습니다. 내년도 세입 예산에 당초 세제 개편에도 없었던 담배 개별 소비세 1조 원의 증액을 가져오는 것이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담배 소비세 개별 소비세를 부과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개별 소비세는 부과하는 것은 사치품에 가서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담배 소비세는 이미 서민들의 기호품에 불과하기 때문에 거기에 개별 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은 재정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도 맞지 않다. 이걸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인도세 성격인 주민세, 그리고 우리 모든 국민들이 또는 많은 가정들이 한 대씩 갖고 있는 자동차세 대부분이 중산 서민들이 부과된 지방세도 늘려서 약 1조 4천억 정도 지방세 늘리겠다는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증세가 없다던 박근혜 정부는 재정 파탄에 직면하자 이명박 정부 부자 감세로 왜곡된 법인세를 정상화시키고 소득세에 대한 부자 감세 철회만이 그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는데도 불구하고 서민주세를 택한 것이죠. 대표적인 부자 감세 법인세 인하의 유일한 효과는 낙수 효과라고 했는데 그 낙수 효과가 아니어서 지금 기업의 유보소득에 대해서 가석했다는 것이 검토하고 있다는 것은 이명박 정부에 했던 부자 감세가 실패한 정책이라 이걸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두 번째는 지금 지방재정이 위기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복지위기에 대한 지방정부에 대해서 대책이 없는 무대책 예산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2013년대 무상교육 전면 확대, 그리고 2014년 7월 기초연금 시행 등 가중한 복지비 부담에 대해서 부동산의 경기 침체, 취득세 연구 인하 등에 따른 지방세금 여건이 악화돼서 지방재정이 고사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은 우리 언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사실입니다. 지난 9월 초 전국의 226명의 시장군수 구청장들이 가중한 복지비용 부담으로 야기되는 지방의 파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속한 대책이 마련해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에 대한 복지에 대한 지출로 인해서 지방재정에 대한 위기가 가깝게 왔다고 선언할 정도입니다. 기초연금만 보더라도 내년 초 기초연금이 본격 시행에 의해서 국비 예산이 5조 2천억에서 7조 6천억, 약 2조 4천억이 늘어나고 그에 대한 지방비 부담도 1조 8천억에서 2조 6천억, 약 8천억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추가로 필요한 것이죠. 지방재정 위기가 중앙정부 일방적 결정에 따른 복지사 확대로 인하여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책임을 지지 않고 지방재정이 떠넘기는 것은 문제가 있다 지적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2015년 예산의 심사 환경을 보면은 저희들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특히 세월호 참상을 진상을 규명하고 조속한 취급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겠다. 또 안전시설과 대한 전면적인 점검과 관리가 되도록 해야 되겠다. 두 번째는 재정 파탄 방지 및 복지 지원을 마련하는 예산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3년 연속 세수 결손, 부자 감소에 세입 기반이 무너지고 만선적인 적자 재정으로 국가 채무가 급증하고 가계부채가 1,000조 원이 넘어서고 있는 부채 공화국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복지 지출은 OECD 국가의 최하 하위권이고 저출산 고령에 따른 복지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감세 혜택을 입은 대기업 고수자에 대한 감세는 철회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법인세 정상화가 가장 실패한 지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이 항상 얘기하는 가계수도 주도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민생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지방재정 위기를 극복하는 될 수 있도록 우리 예산을 심사하는데 역점을 두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의 기본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한국 경제는 지난 금융위기 이후 급격한 저성장 기조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민간 투자의 부족분을 재정이 메워주고 내수 확대, 일자리 창출 등 기업 활성화에 대한 재정이 더 많은 역할을 해줘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복지제도 수준이 OECD 절반도 안 되는 상황에서 분출되고 있는 국민의 복지 욕구에 대응하고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와 당면 과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재정의 역할이 강화돼야 됩니다. 또한 재정 건전성 유지는 대경제에 취약한 한국 경제에 있어 최후 보루임을 감안할 때 재정의 건전성에도 확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2015년도 예산안은 재정을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줘야 하는 반면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고 지속 가능한 복지 제한을 마련한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아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은 예산에 대해서 이런 것을 주의한 5가지 정도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선 부자 감세 처리 없는 서민 증세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법인세의 세율의 정상화, 22% 세율을 25% 돌리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부자 감세로 안전 처리를 해서 재정 파탄을 방지하고 재정 지출 확대를 위한 지원을 마련하고, 두 번째로 재정 지출 우선순위를 서민 가계의 생활비 절감, 임금 상승, 내수 진작,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무너져가는 자영업자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가계수급을 증대시키고 이기에 놓인 민생 지원을 확대해 갈 것입니다. 복지 위기를 맞고 있는 지방재정에 특단의 지원 대책을 마련하도록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확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조속한 치유와 안전시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예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로 연례적으로 저희들이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낭비성, 특혜성, 과도한 SOC 투자 이런 뿐만 아니라 지난 결산 심사에 시정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심사해서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제 제2정조위원장으로서 이어서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는 것과 동시에 이 중기 재정 계획을 보고를 하게 됩니다. 23일에 국회에 예산안과 동시에 중기 재정 운영 계획이 제출되는데, 오늘 그 정부에 보고된 중기 재정 운영 계획을 보면 박근혜 정부의 이 국가 부채, 국가 채무의 증가 속도와 규모가 이 국가 재정 파탄을 불러일으킬 만큼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정부가 제출한 재정운영 계획에 따르면 올해는 25조 5천억의 재정 적자가 나오고, 내년에는 무려 33조 6천억에 달하는 재정 적자를 기록할 예정입니다. 그 이후에도 2016년에는 30조, 17년에는 24조, 18년에는 18조 이렇게 그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가 예측하고 내놓은 이것을 100% 믿을 수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말씀은 뭐냐면 내년 가면 또 16, 17년도 적자폭이 더 늘어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그 자료를, 수치를 그대로 믿고 계산을 해봐도 작년도 이 재정 수지 적자가 23조 4천억이었던 것을 보면 박근혜 정부 5년 동안 재정 수지 적자 규모가 156조에 이릅니다. 이명박 정부도 100조가 안 됐는데 박근혜 정부는 국가 채무를 100조가 아니라 150조가 넘는 국가 채무를 만들고 이 정권을 넘겨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앞으로 재정 여건에 따라서 더욱더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이 수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대단히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조세, 재정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하고, 그것을 위해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라고 계속 주장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정책의장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담배세, 지금 정부의 조세재정연구원에서는 2.8조 원의 세수 증가에 그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국회 예산정책처는 5조 세수 증가할 것이다, 또 미국 암학회는 5조 6천억이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이런 이 심각한 재정 위기를 서민들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최경환 부총리는 연일 한국은행에 대해서 금리의 정책 여력이 아직도 남아있다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올해 연내에 추가 금리 인하를 주문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되면 세수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은 물가를 올려서 수치를 맞추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경제부총리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 아닙니다. 이대로 가면 내년은 우리 서민들에게 있어서 세금 폭탄에 더해서 물가 폭탄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서민과 중산층의 생계는 그야말로 파탄지경에 이르게 될 것이고, 내수는 더욱더 어려워지게 될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서민과 중산층의 입장에서 세금 폭탄과 물가 폭탄을 반드시 막아내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유성엽 제3정조위원장께서 지방재정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쌀 관세율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쌀 관세율이 국회에 보고되기 전에 사전에 유출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또 관련자를 색출해서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쌀 관세율 513% 설정, 일단은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WTO 검증 과정에서 반드시 관철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향후 FTA, TPP 등에서도 계속 그 수준을 유지해 가겠다는 것을 확약을 해야 되고, 그것을 지켜낼 수 있는 대책이 분명하게 강구되어야 합니다. 아울러서
쌀 산업 발전 대책을 실효성 있게 제시하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분명한 정부의 그 대책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김성주 제3정교위원장께서 복지 예산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사정주랍니다 제가. 예, 저 복지위원회 김성주 강사입니다. 제가 사정주 위원장인데 어제도 3이라고 오늘 3인데 이름을 좀 숫자 말고 다른 걸로 좀 불러주세요. 괜찮아요. 예, 내년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사상 최대의 복지 예산을 편성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올해도 예외가 없습니다. 복지 예산이 116조 원, 전체 예산의 30%를 넘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과 다르게 복지 예산뿐만 아니라 고용 분야, 그 다음에 주택 부문 예산까지도 포함시켜서 발표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순수한 의미로서 복지 예산은 한 5조 정도, 보건복지부 관련 예산은 5조 정도 늘어난 걸로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안으로 뜯어가 보면 증가가 아니라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가장 기초적인 민생 분야인 기초생활보장부자 예산은 생계급여가 올해보다 1,000억 정도 줄어듭니다. 또 자활사업 예산도 고용부로 이관을 전제하고 있지만 1,000억 정도 줄어듭니다. 즉 가장 우리 사회 가난한 사람들의 생계와 자활을 돕는 예산이 2,000억 정도 줄은 것입니다. 또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보육 분야에서도 영유아 보육료 지원이 비록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으로 3, 5세를 예산을 충당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감소했다는 것을 시작합니다. 또 가장 중요한 노후 문제에 대해서 매년 야당의 주장에 의해서 경로당 냉난방비를 예산심의 단계에서 증액해왔던 것을 다시 또 제로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전액 삭감해버렸습니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도 공공의료 분야에 대한 투자액은 불과 4% 정도 늘어난 데 비해서 의료 영리화라고 의심받고 있는 보건의료 R&D 사업에는 무려 461억을 증액시켜서 11% 증액했습니다. 이런 면을 봤을 때 실질적으로 박근혜 정부가 말로는 복지를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복지의 정체 내지는 축소 그리고 공공성을 강화하기보다는 영리화를 추구하는 보건의료 정책의 예산을 편성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대부분의 복지 서비스가 지방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형편을 봤을 때 지방 정부들의 재정 상태가 아주 심각한 겁니다. 원래 복지 재정은 중앙 정부가 100% 되는 게 맞습니다. 잘못된 지방 이양과 복지 예산 분담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지방 정부는 파탄 상태입니다. 무엇보다도 박근혜 정부의 내년도 예산에는 복지 비부담으로 인한 지방 정부의 파산 상태를 벗어날 수 있는 아무런 해법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시정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촉구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김태년 제5정조위원장께서 문화, 교육 정책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예, 교육 예산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지적하려고 합니다. 물론 뭐 예산안의 전부가 아직 넘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넘어오면 최종적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 대책을 세워야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확인된 것만 갖고도 몇 가지 문제가 발견되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지난 대선 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고 또 우리 당의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공통 공약입니다. 2017년도까지 무상교육을 완성하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관련 법도 지금 몇 개가 발의되었고 지금 상임위에 계류 중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작년에도 이 법을 고등학교 무상교육과 관련한 법을 통과시키려고 심의를 하다가 중단을 했는데요. 정부가 이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아무런 예산 대책을 세워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 교문위에서 정부가 약속하기를 내년부터 즉 올해에는 반드시 편성해서 2017년도까지는 완성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역시 올해도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면 박근혜 정부가 이 공약을 파기하거나 또는 축소하는 것을 아주 습관처럼 하고 있는데요. 무상교육도 고등학교 무상교육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부에 촉구를 하는데요. 우리 서민들, 우리 국민들의 이 교육비를 줄여주는 것은 우리 서민 가계의 이 대책에 있어서 매우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원래 약속대로 2017년까지 완성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것을 다시 한번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이 국공립대학의 기성회비와 관련해서는 이게 불법이다 이렇게 이제 지금 그 고등법원까지 판결이 나 있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지금 정부가 2015년부터 즉 내년부터 이 기성회비를 폐지하고 수업료로 전환하겠다 지금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전혀 이렇게만 해서는 대책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 기성회비를 폐지하고 수업료로 전환하는 문제는 이건 입법 사항입니다. 이건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임위에서 이와 관련한 법안 심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은 이 사실상 기성예비를 수업료로 전환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국립대학에서 기성예비가 사실상 등록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2%가 넘었기 때문에 이 등록금을 인상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성예비를 수업료로 전환하는 것이 우선적인 대책이 아니고 국고를 이제 우리가 고등교육 재정을 확보를 해서 국고를 가지고 이 국립대에 얼마만큼 지원을 할 것인가 이게 이 선행적인 과제입니다. 근데 이와 관련해서는 아무 대책도 지금 내놓지 않고 그냥 아주 손쉽게 기성예비를 수업료로 전환하겠다 이렇게만 발표하고 있는 것은 전말이 바뀌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울 것을 요구를 합니다.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우리 사회가 이 비정규직 문제가 아주 심각한데 이 학교 내에서도 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이게 오랫동안 이 숙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관련 법도 정비를 해야 하고 또 그래서 관련 법도 지금 계류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이제 예산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정부가 이와 관련한 전혀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이 점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월호 참사 이후에 우리 사회의 안전 문제는 그 무엇보다도 우선하는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인데요. 내년 예산과 관련해서 학교에 이 안전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겨우 CCTV를 15만 7천 대에서 17만 대로 확대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 아닌가 하는 점들이 발견이 되어서 학교 안전과 관련한 충분한 대책, 예산 대책을 세울 것을 요구를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이제 마지막으로 김기식 장부위 간사께서 재벌 대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 서민들의 삶이 어렵고 지금 서민 증세가 논란이 이 와중에 이른바 쩐의 전쟁이라고 하는 삼성동 환전 부지
매각이 오늘 결정이 났습니다. 현대차 그룹으로 결정났다는 것까지만 들었는데 조금 전 확인한 것은 무려 10조 5천억을 낙찰가로 제출한 것으로 나옵니다. 감정가 3조 한 5천억, 예상컨대 한 4조 정도에서 낙찰될 것이라고 예상됐던 것에 비해서 정말 충격적인 금액 제시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현대자동차 그룹도 작년 대비 올 상반기 영업이익이 5%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환율의 문제 때문에 지속적으로 자동차 그룹의 경영상에 있어 어려움이 예상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자동차 그룹의 아까 사내 유보금이 약 한 100조 정도 있는데 그 사내 유보금을 단지 땅 투기하는데 땅 매입하는데 10조 원의 돈을 사용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에 대해서 매년 이루어지고 있는 조세 감면 규모가 대략 1조 원이 조금 넘습니다.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두 개 회사에 대해서만 해도 그렇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부자 감세 철회라든가 대기업에 편중되어 있는 조세 감면 제도는 전혀 손대지 않으면서 담배값 인상으로 2조 8천억, 지방세 감면 축소 등으로 1조, 주민세 등 인상으로 총해서 지방세 1조 4천억을 인상해서 세수결 수입을 잡겠다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삼성전자의 경우에 매년 2조 정도,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1조 정도의 조세 감면을 받고 있습니다. 10조나 되는 돈을 땅 사는데 쓰는 대기업에게 이런 조세 감면 제도를 계속 유지하면서 서민들 보고는 세금 더 내라, 서민들에게 줬던 조세 감면을 축소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제대로 된 정부냐, 정말 국민들이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전부지 10조 매각이라고 하는 게 공기업의 수입은 클지 모르지만 아마 국민적으로 큰 충격이 전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조세제도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내 유보금에 대해서 막대한 사내 유보금을 이렇게 땅 매입에 쓰는 대기업에 대해서 사내 유보금 과세를 논하기 이전에 대기업에게 편중되어 있고 특혜적인 조세 감면 제도를 반드시 폐지해야 된다. 그런 것 없이 서민 증세를 논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와 도리가 아니고 말로 민생 하면서 사실은 민생을 외면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자, 이제 저희가 드릴 말씀 다 드렸는데요. 마무리 의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누차 강조합니다만 여러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이 진실을 또 사실을 알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자 감세, 법인세 감세로 인해서 연 5조 원 정도의 이 세입 결손이 일어나는 걸 이 간접세 형태, 소득 재분부의 효과가 전혀 없는 서민들에게 이 고혈을 짜는 간접세 형태의 담배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으로 5조, 부자들 세금 안 내서 곳간이 빈 걸 서민들을 쥐어짜서 그 5조 원을 메꾸는 거, 이게 과연 제대로 된 서민을 위한, 국민을 위한 정부인가, 조세제도인가, 이러한 점들을 국민들에게 그 진실을, 또 그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우리 모두에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박근혜 정부, 또 최경환 부총리 등 경제팀, 또 새누리당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국가를 위한, 서민을 위한 조세제도, 또 정부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 이런 점을 우리 언론인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려주시길 당부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기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2015 예산안 평가 기자간담회를 마치겠습니다.